안녕하세요. 미래를 내다보는 주식 투자 공부방 미주공방입니다. 저희는 인류 발전의 역사를 통해 투자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초기 인류 발전의 역사는 결국 버블로 이어졌고 이동과 통신의 혁명을 거쳐 인터넷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AI와 양자,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마두로 체포, 이란 사태, 그린란드 등등의 뉴스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또한 지나가리입니다.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트럼프 형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긍정 마인드로 지켜보면서 즐기면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과 세계 1등 기업에 주목하고 적립식 소수점 거래와 거치식 집중 투자를 통해 여러분의 자산을 키워나갈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미주 공방 여소장의 소수점 거래 약 3개월 실전 투자 현황을 공개합니다. 돈이 일을 하게 하는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의 현황을 보시면 코카콜라, SOXX, 엔비디아, QLD, SCHD 그리고 테슬라 등 다양한 종목의 보유 수량과 평가 금액 그리고 손익률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QLD는 2025년 12월 17일부터 하루 3만원씩, 테슬라 본주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려 총 6개 종목을 매일 9만 5천원씩 꾸준히 매수하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꾸준한 적립식 투자의 힘을 주기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딱 하나만 보여드릴 겁니다. 바로 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돈은 항상 문명을 바꾼 기술로 이동했다. 보이시는 그림처럼 빅뱅에서부터 인류의 진화, 그리고 자동차와 비행기 같은 혁신적인 기술 발전까지 역사는 기술의 진보와 함께해 왔습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 또한 이 기술의 변화를 따라왔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원시시대에서 농경사회까지 기술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처음 인간은 투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존재였죠. 초기 인류는 돌을 갈아 도구를 만들고 불을 이용해 추위를 피했습니다. 이후 농경이 시작되면서 정착 생활이 가능해지고 곡식을 경작하고 가축을 기르는 기술이 문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지도처럼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문명은 더욱 발전했고 이 모든 과정에서 기술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2부 산업혁명, 인류 최초의 메가 버블입니다. 18세기 말 증기기관의 등장은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수공업은 공장으로, 인간의 근력은 기계로 대체되었고 지역 경제는 글로벌 무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며 운하, 철도, 공장 등 과잉 투자가 발생했고 결국 버블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버블은 터졌지만 그 기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증기기관, 공장의 기계, 그리고 이후의 비행기까지 혁신적인 기술은 인류 문명의 기초를 다지며 계속 발전해 나갔습니다. 3부 이동수단 혁명은 세상을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선박의 발전은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고 이는 곧 시장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물류 혁신을 통해 전 세계가 연결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하게 되었죠. 여기서 등장한 핵심 개념이 무엇일까요? 바로 스케일과 속도 스피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확보한 기업만이 세계 1등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처럼 거대한 규모와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그 예시입니다. 데이터 홀 디자인은 다양한 고객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홀은 슬래브 바닥을 사용하며 높은 캐비닛 무게와 밀도, 그리고 핫 아일 컨테인먼트 뜨거운 공기 격리를 특징으로 합니다. 전통적인 레이즈드 플로어 이중 마루 방식은 레이아웃 유연성이 좋고 콜드 아일 컨테인먼트 차가운 공기 격리를 사용합니다. 고밀도 코로케이션은 슬래브 또는 레이즈드 플로어 모두 가능하며 가장 높은 캐비닛 밀도를 자랑하고 칠드 도어나 직접 칩 냉각 방식을 사용하여 컨테인먼트가 필요 없습니다. 각 디자인은 특정 운영 환경과
요구사항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동수단 혁명 덕분에 세상이 정말 작아지고 있습니다. 지구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들을 보십시오. 국제우주정거장은 평균 253마일, 스타링크 위성은 평균 341마일, 그리고 일반 위성들은 621마일 이상 높은 궤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인프라는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동수단의 발전과 더불어 우주로의 확장은 지구를 하나의 작은 공동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4부 통신혁명은 보이지 않는 연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신에서 전화, 그리고 위성통신으로 발전하면서 정보 전달 속도는 곧 경제의 속도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금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 파생상품, 글로벌 자본 이동 등 모든 것이 정보의 빠른 전달과 연결됩니다. 정보를 먼저 아는 자가 돈을 먼저 번다는 불변의 진리가 통신혁명 시대에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오브 인터넷은 세상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의 등장은 닷컴 버블을 야기하며 한 차례 혼란을 겪었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플랫폼 독점 기업들의 탄생이었습니다. 검색, 쇼핑, SNS, 클라우드 등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죠. 이 시기에 태어난 기업들이 오늘날 미국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타링크가 가져올 파급력은 이 인터넷 혁명 이상으로 대단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를 넘어 스타링크의 파급력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수많은 위성들이 궤도를 돌며 신호를 지구로 전송합니다. 스타링크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끊김없는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여 기존 통신 인프라가 닿지 않던 곳까지 연결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묶는, 말 그대로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운영체 JOS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6부 AI와 양자 컴퓨터는 이제 인간의 두뇌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다릅니다. AI는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판단, 설계, 창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 수백 년 걸릴 계산을 단 몇 초 만에 처리할 수 있는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연산 능력, 국가, 경쟁력이라는 공식입니다. 이 분야를 선점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며 그 중심에는 미국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AI 시대의 두뇌를 가진 기업들, 바로 엔비디아와 테슬라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연산의 필수적인 GPU와 서버 인프라를 통해 AI 시대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솔루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컴퓨팅 파워와 응용 분야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소장의 핵심 멘트는 이것입니다. AI는 소프트웨어 같지만 실제로는 전기, 칩, 서버 산업입니다. 보시는 다이어그램처럼 사용자의 온프레미스 시스템이나 IoT 기기에서 시작된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와 웨어하우스를 거쳐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앱을 통해 미들 레이어를 지나 왓슨X와 같은 생성형 AI 레이어에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전기, 고성능 칩, 그리고 방대한 서버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AI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하드웨어와 인프라에 의존적인 산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6-2부 양자 컴퓨터는 계산의 패러다임을 깨는 기업들의 등장입니다. 여소장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양자는 2000년대 인터넷 초반과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보시는 양자회로 다이어그램처럼 양자 컴퓨팅은 기존 컴퓨팅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하며 정보 인코딩, 계산, 측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마치 2000년대 초 인터넷의 잠재력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양자 컴퓨팅의 혁신적인 가능성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가져올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7부 우주 데이터 센터는 전력, 냉각, 공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AI 시대의 최대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력 부족, 발열, 그리고 땅의 부족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태양광을 무한히 사용할 수 있고 자연 냉각이 가능하며 지상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는 단순히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보시는 것처럼 연구 및 실험 단계에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7부 우주 데이터 센터. 왜 우주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까요? 2025년 현재 우주 데이터 센터의 주요 프로젝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클라우드입니다. 기존 루멘 오르빗에서 엔비디아가 백업하는 스타트업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의 선두주자 중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공위성, 지상 데이터 센터, 그리고 지구의 모습이 함께 제시되어 우주와 지상을 연결하는 미래 인프라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글의 프로젝트 선캐쳐입니다. 2027년 초 프로토타입 2기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플래닛 랩스 협력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TPU를 탑재하여 선싱크로너스 궤도에서 무한한 태양광을 활용하고 광학 링크로 클러스터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기 목표는 81개 위성을 1km 클러스터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글은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배치하여 차세대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ASCND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가 주도하며 지상 의존 없이 데이터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 타당성 연구를 이미 완료했으며 2050년까지 1기가와트 GW 배치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로봇 조립 방식의 모듈형 인프라를 통해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시는 이미지처럼 미래형 우주 정거장과 국제 우주 정거장의 모습에서 이들의 비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잡는 기업이 미래를 먹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AI와 양자 시대의 가장 큰 난제인 전력과 냉각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켓 발사 장면은 미래를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우주 인프라를 선점하고 개발하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기술 패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기술은 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 아래 스페이스X는 로켓 재사용이라는 혁신을 통해 우주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켓이 발사되고 다시 귀환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주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규모 우주 인프라 구축을 현실로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재사용의 왕자 팔콘 9은 2025년에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냈습니다. 팔콘 9은 수십 차례의 성공적인 재사용을 통해 로켓 발사 비용을 절감하며 우주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규모 우주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 기술입니다. 이 놀라운 성과는 우주 개발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스타쉽은 완전 재사용의 미래를 제시하며 2025년에도 테스트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팔콘 9를 넘어선 스타쉽은 로켓의 모든 부분을 재사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스타쉽 로켓이 발사되는 모습은 그 자체로 미래를 향한 인류의 담대한 도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완전 재사용 기술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우주 운송 비용은 더욱 낮아져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부터는 상단 로켓도 캐치하여 연 25회 이상 발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주 데이터 센터와 AI 시대의 발사 비용이 KG당 20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스타쉽의 목표인 10달러에서 30달러까지 떨어지면 위성 군집과 궤도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비전처럼 발사 비용의 혁신적인 절감은 우주 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 스페이스X의 재사용 기술은 이러한 거대한 흐름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켓이 힘차게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은 단순히 발사를 넘어 인류가 우주를 활용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혁신의 상징입니다. 이 기술이 없었다면 우주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꿈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스타쉽의 열차폐 기술은 현재 스페이스X가 직면한 가장 큰 엔지니어링 도전 과제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스타쉽의 재진입 열차폐는 대기권 진입 시 발생하는 엄청난 고열로부터 우주선을 보호해야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완벽한 구현이 완전 재사용 로켓의 성공을 좌우할 것입니다. 주요 문제점은 스타쉽의 열차폐가 약 18,000개의 육각형 세라믹 타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타일들은 재진입 시 발생하는 극심한 고열을 견뎌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주선의 표면을 촘촘히 덮고 있는 이 타일들이 완벽하게 작동해야만 안전한 귀환이 가능합니다. 이 타일들은 1400도 이상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지만 실제 재진입 시에는 플라즈마가 발생하며 최대 2000도 이상의 초고온 환경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고속으로 대기권에 진입하는 우주선은 엄청난 마찰열과 압력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극한의 환경에서 타일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페이스X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개의 타일을 생산하는 대량 제조 체제를 구축했으며 타일 업그레이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블록 2부터는 강도가 2배 향상된 최신 세대 타일을 적용하고 백업 ABL-AT-IV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영역은 의도적으로 타일을 제거하는 테스트를 통해 10%에서 20%의 타일을 줄여 무게를 절감할 가능성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점차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열차폐 기술이 우주 데이터 센터와 연결될까요? 일론 머스크는 2024년 말 2025년에는 완전 재사용 가능한 열차폐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지만 12월 현재도 더 많은 반복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셔틀처럼 수개월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을 없애려면 타일 교체 횟수를 거의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우주 데이터 센터를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와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 인프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소장의 핵심 멘트입니다. 스타링크는 통신회사가 아닙니다. 지구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OS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이란, 미군 통신, 그리고 오직 바다, 항공기 등 모든 군사 작전에도 스타링크는 이미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구를 둘러싼 위성 네트워크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신경망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8부 미래를 이끄는 미국과 세계 1등 기업의 공통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특정 기업 이름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공통 공식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류의 시간, 노동, 에너지를 줄여줍니다. 둘째, 네트워크 효과를 가집니다. 셋째,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자가 사라집니다. 넷째, 정부와 국가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만이 다음 10년에서 20년을 지배할 것입니다. 초거대 AI 시대가 왔다. 보시는 이미지처럼 경제와 AI가 결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AI가 커질수록 전력은 폭발적으로 필요합니다. 태양광은 한계가 있고 풍력은 간헐적이며 배터리는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AI 시대를 맞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원자로는 700MW 이상을 생산하지만 소형 모듈형 원자로인 SMR은 최대 300MW, 마이크로 리액터는 최대 10MW를 생산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형 원자로 기술이 필수적인 해답이 될 것입니다. 미주 공방 최종 정리, 여소장이 보는 미래 핵심 기업 공식입니다.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 공식 하나만 남기세요. 미래 1등 기업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 노동을 대체하거나 줄입니다. 둘째, 전기 데이터 네트워크를 장악합니다.
셋째, 국가 전략과 긴밀히 맞물려 있습니다. 넷째, 따라올 수 없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바로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입니다. 스타링크, AI, SMR 연계 포트폴리오 세 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미래 인프라, 체인 투자, 구조에 대한 한 줄 공식은 이렇습니다. AI는 두뇌, 스타링크는 신경망, SMR은 심장 전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향후 10년에서 20년간 자본 이동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상호 연결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선점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는 보수형 포트폴리오입니다. 미래에 올라타되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50대에서 70대 은퇴 준비, 연금, 손주 계좌 등 수면이 중요한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구성은 ETF 중심으로 AI 대형주인 VOO에 35% 투자하여 미국 경제 전체에 AI 성장의 QQQ 25%, 반도체 SOXX의 15%로 AI 연산에 투자합니다. SMR과 전력 관련 ETF인 URA에 15% 투자하여 전력 심장을 확보하고 현금 및 채권 MMF 10%로 변동성에 대비합니다. 스타링크는 미국 빅테크, 국방, 우주 지출에 간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여소장 해설입니다. 보수형은 이야기보다 국가와 시장 전체를 사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추천드리는 중립형 포트폴리오입니다. AI, 스타링크, SMR 삼각형을 정확히 담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40대에서 60대 투자자 중 장기 성장과 현실 감각을 동시에 추구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미주 공방 표준 안으로 AI 핵심인 QQQ에 30%를 투자하여 성장 엔진을 확보하고 반도체 SOXX의 25%로 AI의 두뇌에 투자합니다. 스타링크와 우주 관련 ARKX에 20%를 투자하여 지구 신경망에 참여하며 SMR과 원전 URA의 15%로 전력 인프라에 투자합니다. 나머지 10%는 현금 MMF로 조정에 대비합니다. 여소장 해설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AI가 커질수록 스타링크가 필요해지고 그럴수록 SMR이 필수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개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여소장이 선호하는 공격형 포트폴리오입니다. 미래 인프라에 직접 베팅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20대에서 40대 투자자 중 고위험 감내가 가능하고 변동성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AI 집중 QQQ의 35%로 성장핵에 반도체 SOXX의 30%로 연산 독점에 투자합니다. 스타링크와 우주 관련 ARKX의 20%로 네트워크에 SMR 및 전력 URA의 10%로 에너지에 투자합니다. 현금 MMF는 5%로 기회 자금으로 활용합니다. 여소장의 경고 멘트입니다. 이건 계좌를 하루에도 몇 번씩 보면 절대 못 갑니다. 안 보는 용기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세 가지 안을 비교 요약해 보겠습니다. 보수형은 안정, 중립형은 균형, 공격형은 고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AI 비중은 보수형이 중, 중립형이 높음, 공격형이 매우 높습니다. 스타링크 투자는 보수형은 간접, 중립형과 공격형은 직접적인 투자를 포함합니다. SMR은 보수형에서는 안정, 중립형에선 핵심, 공격형에선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멘탈 요구는 보수형이 낮음, 중립형이 중, 공격형이 매우 높습니다. 여소장의 최종 한 줄 정리입니다. AI는 혼자 못 큽니다. 스타링크 없으면 연결이 안 되고 SMR 없으면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행 테마 투자가 아니라 미래 인프라 체인 투자입니다. 스타링크는 전 세계적으로 독일 114.52mbps, 영국 102.21mbps, 프랑스 131.12mbps 등 빠른 다운로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공통 전제를 말씀드립니다. 투자 방식은 월 적립식, 리밸런싱은 연 1회, 배당은 전액 재투자하며 세금과 환율은 단순화하여 미반영했습니다. 목적은 단기 수익이 아니라 10년에서 20년 후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수형 포트폴리오 시뮬레이션 결과 표입니다. VOO, QQQ, SOXX,
URA 현금으로 구성되며 가중평균 기대 수익률은 연 7%입니다. 안정적이고 은퇴 및 손주 계좌에 적합합니다. 월 30만원 적립 시 10년 후 약 5,200만원, 20년 후 약 2억 원이 됩니다. 월 100만원 적립 시 10년 후 약 1억 7천만원, 20년 후 약 6억 8천만원에 달합니다. ETF 구조는 미국 전체의 VOO, 기술 성장의 QQQ, 반도체의 SOXX, 원전과 전력의 URA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중립형 포트폴리오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안을 추천드립니다. QQQ, SOXX, ARKX, URA 현금으로 구성되며 가중평균 기대 수익률은 연 9.5%입니다. AI 스타링크, SMR의 균형을 이룹니다. AI 핵심의 QQQ, 반도체의 SOXX, 우주 및 스타링크 간접 투자의 ARKX, 전력 및 SMR의 URA를 활용합니다. 여소장의 멘트입니다. 이게 바로 AI 스타링크, SMR 삼각 구조의 힘입니다. 월 30만원 적립 시 10년 후 약 6,300만원, 20년 후 약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월 100만원 적립 시 10년 후 약 2억 1천만원, 20년 후 약 8억 4천만원에 달합니다. 우측 손주 계좌 원금 50만원을 31개월 투자하여 1,550만원이 4,700만원이 된 실전 사례를 보면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크게 수익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형 포트폴리오 시뮬레이션입니다. QQQ, SOXX, ARKX, URA로 구성되며 가중평균 기대 수익률은 연 11.8%입니다. 미래 인프라에 직접 베팅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월 30만원 적립 시 10년 후 약 7,400만원, 20년 후 약 3억 2천만원이 됩니다. 월 100만원 적립 시 10년 후 약 2억 4천만원, 20년 후 약 10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여소장의 경고입니다. 이건 중도 하차하면 최악, 끝까지 가면 격차가 폭발합니다. 한 장 요약하자면 월 적립식의 잔인한 진실은 금액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수익률 차이는 20년 후 인생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월 30만원과 100만원의 월 70만원 차이가 20년 후 5억에서 7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소장의 최종 정리입니다. AI는 혼자 못 크고 스타링크 없으면 연결이 안 되고 SMR 없으면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은 테마 투자가 아니라 미래 인프라의 시간을 적립하는 전략입니다. 엑셀로 20년 월별 잔고 시뮬레이션 파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엑셀 보시면요. 월 30만원 적립 시 복리입니다. 강조 포인트는 월 50만원 적립 구간 6년에서 10년부터 가속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 100만원을 적립하면 격차가 폭발적으로 벌어집니다. 보시는 표는 월별 적립금과 누적 원금 그리고 월말 잔고를 보여줍니다. 월 30만원 적립 시 240개월 후에는 약 2억 8천만원, 월 50만원 적립 시 약 4억 8천만원, 그리고 월 100만원 적립 시에는 약 9억 7천만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 금액이 늘어날수록 시간에 힘이 더해져 자산 증식의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미주 공방 실전 투자편, 이번에는 테슬라, TSLL 그리고 우주 ETF에 대해 다룹니다. 테슬라를 중심으로 우주 패권에 올라타는 구조가 핵심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 투자 대상을 통해 미래 성장의 큰 흐름에 합류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생태계는 단순히 차량 그 이상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활용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자율주행 FSD, 로보택시 라이드 -HAIL, 그리고 인공지능 컴퓨팅,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르기까지 AI 기술이 폭넓게 적용됩니다. 또한 솔라, 에너지 저장 장치, 충전 인프라, 리튬 정제, 배터리셀 생산 등 에너지 솔루션 분야를 아우릅니다. 차량, 보험, 서비스와 충돌 수리까지 테슬라는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TSLL과 DIREX-ION, 셀즈 ETF 트러스트, DIREX-ION, DAIRI TSLA EX 셰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2월까지 테슬라 주가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 이후 테슬라의 대선 후 상승세가 상당 부분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TSLL의 보유량과 종가를 비교한 것입니다. 레버리지 ETF인 TSLL은 테슬라 본주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이며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션 온, 테슬라는 단독방은 위험해지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7개의 위성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다이어그램은 자율주행 기술에서 위성통신과 위치 정보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궁극적으로 위성 기반의 정확한 정보와 연동될 때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일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I 주식 붐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인도 시장도 조정 국면을 맞이할까요? 보시는 그래프처럼 AI 관련 주식시장의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조정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테마에만 집중된 투자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미주 공방, 이제 그 이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SLA와 TSLL은 역할이 다릅니다. 레버리지 ETF가 1일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 차트는 주식 본주, 2배 레버리지 ETF, 그리고 3배 레버리지 ETF의 1% 수익률을 비교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더 큰 수익률을 보이지만 하락장에서는 본주보다 훨씬 큰 손실률을 보입니다. 즉, 레버리지 ETF는 1일 변동성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크게 증폭되므로 각 투자 상품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MI 소수점 거래 기본 구조는 2026년 기준 기본 프레임입니다. TSLA 본주의 40%에서 50%를 투자하여 패권의 핵심을 잡고 TSLL의 10%에서 20%를 투자하여 가속 구간 수익을 노립니다. 우주 및 AI ETF의 20%에서 30%를 투자하여 구조를 분산하고 10%는 현금으로 보유하여 폭락장 시의 탄약으로 활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TSLL은 절대 중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심은 항상 TSLA 본주와 ETF에 있어야 합니다. 우주 ETF가 왜 반드시 필요할까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모든 우주 수익을 독점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표는 ARKX, UFO, ROKT 등 주요 우주 ETF의 상위 보유 종목을 보여줍니다. 로켓랩 RKLB, 플래닛 랩스피엘, 이리듐 IRDM, 허니웰 HON 등 다양한 기업들이 우주 산업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ETF마다 상위 10개 종목의 가중치도 다릅니다. 이처럼 우주 산업은 스페이스X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광범위한 분야이므로 우주 ETF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산업 전반의 성장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성 ETF의 예시를 통해 위성 생태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성 운영사로는 스페이스X, 아마존, 인텔셋, 비아셋, SES 등이 있으며 규제기관으로는 MIIT, OFCOM, CRTC 등 각국의 통신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업체로는 아반티, 유텔셋 그룹, 휴즈, 스피드캐스트, 스타링크 등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위성 산업은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위성 ETF는 이러한 전반적인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 전후 투자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스페이스X의 IPO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는 블록버스터 데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처럼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상장이 현실화되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므로 상장 전후의 시장 상황과 기업 가치를 면밀히 분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소장의 실전 원칙 5가지입니다. 첫째, TSLL은 이벤트용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TSLA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둥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 자산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셋째, ETF 없으면 밤잠 못 잡니다.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분산 투자를 위해 ETF는 필수적입니다. 넷째, 폭락장은 현금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위기시 기회를 잡기 위한 현금 비중은 중요합니다. 다섯째, 우주 투자는 빨리가 아니라 끝까지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테슬라를 자동차로 보면 단타, AI로 보면 중기, 그리고 우주 패권으로 보면 장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야로 투자하고 계십니까? 손주 계좌는 제가 쓰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못 본 세상을 손주가 보게 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우주로 향하는 로켓, 달 탐사, 그리고 새로운 문명 건설 등 인류의 미래를 담보하는 투자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더 큰 기회와 세상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미주 공방 여소장의 소수점 거래 약 3개월 실전 투자 현황, 돈이 일을 하게 하는 현황을 공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과 12월 26일 현재의 보유 수량, 평가 금액, 평가 손익을 비교했습니다. 코카콜라, SOXX, 엔비디아, QLD, SCHD, 테슬라 등 다양한 종목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소수점 거래이지만 이렇게 꾸준히 쌓여가는 것을 보면 재미가 쏠쏠합니다. 주기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미주 공방 여소장의 소수점 거래 약 3개월 실전 투자 현황을 계속해서 공개합니다. QLD는 2025년 12월 17일부터 하루 3만원씩 소수점 거래를 신청하여 진행 중입니다. 비록 소수점 거래이지만 이렇게 꾸준히 쌓여가는 과정을 통해 돈이 일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현황을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과 2026년 1월 6일 현재의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코카콜라, SOXX, 엔비디아, QLD, SCHD, 테슬라 등 각 종목의 보유 수량과 평가 금액, 평가 손익, 손익률, 그리고 현재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코카콜라 5,000원, SOXX 1만원, 엔비디아 1만원, QLD 3만원, SCHD 1만원, 테슬라 2만원씩 매일 매수 후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미주 공방 여소장의 소수점 거래 약 3개월 실전 투자 현황을 공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의 현황을 보시면 코카콜라, SOXX, 엔비디아, QLD, SCHD, 그리고 테슬라 등 다양한 종목의 보유 수량과 평가 금액, 그리고 손익률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QLD는 2025년 12월 17일부터 하루 3만원씩, 테슬라 본주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려 총 6개 종목을 매일 9만 5천원씩 꾸준히 매수하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꾸준한 적립식 투자의 힘을 보여드리는 것이 이 자리의 목표입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의 배당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소수점 재투자를 시행 중입니다. 미주 공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성공한 사람은 바닥을 맞힌 것이 아니라 바닥을 견뎠습니다. 집중 투자의 핵심은 사는 순간이 아니라 버티는 구조입니다. 불편하지 않은 매수 시점은 이미 늦은 기회일 뿐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만이 진정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